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꺼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 내린 11,149.9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가 등급 강등 루머에 독일 증시가 장중한 때 4% 내리며 유럽 주요 증시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영국 증시와 독일 증시가 각각 1% 내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4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이 은행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먼저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아쉬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과 함께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나름대로 좀 아쉬운, 항상 뭐 매일 아쉬운 것 같지만 일단은 또 나름대로 또 아쉬운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제 상당히 반가운 반등들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에 좀 몰려 있는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는 기관이 양매수 같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 IT 업종의 종목들도 많이 보이시죠? 상당히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기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기아차, 삼성중공업,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강원랜드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SK텔레콤, 코리안리, 제일모직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 약세장에서의 투자 대안으로서 또 떠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OCI 그리고 현대차, 롯데쇼핑, 신한지주, 삼성증권에 대해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가 1800선을 좀 바짝 다가서서 출발을 해서 1800선도 한번 훌쩍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어쨌건 개인과 외국인의 이러한 매도로 좀 방향이 잡히면서 상승폭이 점점 축소가 됐었고요. 프로그램도 2300억이 넘는 매도가 출현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특징적인 부분은 아침에 이제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렸었는데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이 CEO에서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IT에 약간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그러한 부분에 IT의 강세가 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비금속, 은행, 증권, 가스, 전기가스, 그 다음에 화학 등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섬유, 의복, 그리고 건설, 유통, 음식료 업종들은 약세를 하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올랐지만 어제장까지 이틀 연속으로 코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 담았는지 살펴볼까요? 네, 어쨌건 이렇게 그 기술적 반등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사실 지수와 연관이 있는 대형주 그리고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주 위주로 먼저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교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은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 다음 태웅,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SFA 연속적인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다음 CJ 오쇼핑, 젠백스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었던 이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정강 후약 장을 좀 연출을 했었습니다. 운송, 오락문화,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방송 서비스, 정보기기, 운송장비, 인터넷, 반도체 업종들은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장중 핫한 종목과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IT 업종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븐 잡스의 CEO직 사임 소식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상당히 반갑게 반등을 좀 시도를 했고요. 하이닉스가 7%, 8% 넘는 장중 이 강한 반등세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질릴 대로 질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LG 이노텍까지도 어제는 상승의 이 상승 반열에 끼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IT 대표 종목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복지 관련주들도 강세였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정책과 또 야권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 이 관련 정책에 탄력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존의 어떤 강세주였죠. 이 보령메디앙스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 아가방 컴퍼니, 세운메디칼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5.4%의 임금 인상률 및 보통주 35주를 지급하는 임금안에 노사가 합의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쨌건 또 시장 반등에 맞춰서 이러한 이 업종 대표주들의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은 3%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확단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시세도 보고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계시죠. 주식 거래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을 한 20% 정도 먼저 선점을 한 이 선두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어떤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을 키움증권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일단은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SK CNC도 6%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새마을금고 정보계 사업 그리고 동아홀딩스 IT 인프라 사업 등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태국과 몽골 등 해외 수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에 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3%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수주 소식이 있었었죠. 세계 최대 규모인 19만 톤급 쇠빙 상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나는 또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이수화학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수화학이 6.87%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 주요 자회사들의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점이 이수화학의 강세 요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마감 증시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게 좀 루머가 시장을 좀 흔들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중국이 일부 분야에 대해서 통화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해 지수가 2.9%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현재 지금 경제의 양대 산맥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크레딧 에그리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럽 증시가 독일에서 그 루머가 돌면서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국가신용 프랑스처럼 독일도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될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 15분 만에 고점 대비 한 4% 정도, 약 4%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CNBC 같은 경우에 S&P, 무디스 피치가 독일의 현 등급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재무부 대변인도 나서서 루머라고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하락이 제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지
지표가 또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떤 그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96포인트가 하락한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0.6%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미 공매도 금지를 시켜왔던 이런 국가들이 현재 그 연장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이들 나라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3개국은 최근에 그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지난 10일 이후에 금지해온 공매도를 일제히 연장을 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9월 30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연장을 했습니다. 당시 재정 위기 등에 따른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15일을 기한으로 공매도를 제한했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유지가 되면서 연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매도 금지를 했던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그 기한을 연장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공매도가 연장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공매도가 그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하락장을 유도한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시장 안정에 큰 위험이 없고 그리고 효과도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융기관과 그리고 국채, CDS 투기가 진짜 문제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이런 공매도 조치가 현재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과 마찬가지 현재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떤 그 호재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는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4일 만에 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170포인트가량 하락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자,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그런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은행주가 상승, 그러면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그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잡스의 사임 소식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 예정인데 이 부분이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또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시용 등급 강등 루머도 시장의 약세 원인으로 현재 작용을 했고요.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잭슨홀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반대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반등 시도조차도 한번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3일과 반대로 전혀 어떤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는 부분도 조금 시장 심리가 약해졌다는 부분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소식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최근에 금값이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조금 예상된 지표가 있었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7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40만 5천 건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버라이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수천 건의 신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현재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 같은 게 40만 8천 건인데 다시 한번 수정이 되면서 지난주 같은 게 41만 2천 건을 다시 한번 증가를 했습니다. 자, 40만 건 이하로 내려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실적을 발표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향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는 좀 시장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중국에서는 버라이즌 노동자 중에서 적어도 8,500명이 지난주 수당을 신청했으며 전주에 그리고 이전주에는 12,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2주 연속 이 회사 직원들이 기록 수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을 제거한 4주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40만 7,500건으로 4,00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를 받는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에는 8만 건 감소한 364만 건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지방,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인 숫자가 729만 건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분기 중에 3,500명 정도 직원을 감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50대 은행이 8월 첫째 주 이후에 6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권의 어떤 그런 감원 소식도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계속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번 예를 든다면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정규직에 22만 명을 2015년까지 축소시키는 계획을 현재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ADP 민간 고용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 민간 고용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감원 소식이 나와준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런 민간 고용은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전문가의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시장이 반등 탄력의 한계에 따라 잭슨홀 미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바닥권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들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가치주 중심의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내부보다는 외부 경제 상황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저녁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의 제3차 양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정적인 경제지표 발표표 전까지는 하루살이 포지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 횡보나 소폭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전일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향후 관건으로 미국의 실물지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잭슨홀 미팅 역시 정책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확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방향성 베팅보다는 트레이딩 접근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영증권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영증권에서는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일단 최근 시장 유동이 상당히 거센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초의 하락은 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 이외에도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좀 지금은 현재 그 변동성이 좀 점차 다들 적응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의 주식시장 성과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13번 정도의 시기 중에서 약 9번 구간에서 하락을 해서 70% 정도 하락할 확률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하락률도 약 25% 정도에 달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이미 지난 2년간의 상승을 거듭해온 와중에 나타난 것이므로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다소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미국 S&P 500은 2011년의 시작 시점인 2250선이 올해의 최대 상승 목표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잭슨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에 양적 완화는 2번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로금리 유지 기간을 확정적으로 명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즉각적으로 또다시 확정짓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제로금리 유지를 특정 시기로 못 박은 것 자체로도 이미 3차 양적 완화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버냉키 의장이 언급할 내용은 현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적절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정도가 최대치일 것으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양적 완화가 나온 이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한 시점과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1차 양적 완화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한 시점보다는 현재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추이를 살펴볼 때 앞서 두 번의 반등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가 가장 좀 부정적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모두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들 경제 지표의 반전 또는 최소한 안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앞선 양적 완화 실시 이후 두 번의 주식시장 반등 시기보다 현재 구간의 외국인 매도가 가장 거센 편입니다. 누적 매수 2조 8천억에서 누적 매도 3조 4천억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았던 1차 양적 완화 이후 반등 시점에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단기간에 약 3조 원 정도의 매도에서 점차 좀 완화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전 누적 매수세를 고려하면 약 6조 원 이상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와 함께 주요 수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과도한 매도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극심한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1차 양적 완화 시기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도세는 다소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기술적으로는 기존 추세에서 이어져온 추세선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08년 12월 최저점부터 시작된 코스피 상승분의 약 61.8% 수준인 1720선을 코스피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1700과 1900선을 박스권을 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본격적인 반등에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저희 신영증권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와 전화 연결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실 건가요? 네, 어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던 IT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어떤 영향은 어제거나 스티븐 잡스의 이 사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IT주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제대로 된 반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다면은 과연 스티븐 잡스의 이 사임이 어떤 효과가 얼마까지나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래서 IT가 뭐 아주 큰 그 반등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떤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삼국지에 조조가 죽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뭐 망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어쨌건 애플이라는 이 어떤 경쟁력을 가진 것은 우리가 쉽게 넘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쨌건 IT 업종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성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저 한 천재의 CEO가 사임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주가 살아나려면요. 어쨌건 선진국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쪽의 국가들이 경기 자체가 살아나야 되고 고용이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이러한 이 IT 기기들을 더더욱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뭐 DRAM 가격까지도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다. 어쨌건 지금은
단기적인 이러한 반등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지금 제가 그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 고용이라는 부분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경기의 어떤 흐름들은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 어떤 뭐 잭슨홀 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를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이 상승 기조로서 확실하게 돌아서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들이 나타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투자 심리랄지 여러 가지 큰 돈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려면은 고용이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경제 지표들이 숫자들이 눈에 보여줘야만이 돈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흐름들이 잭슨홀 연설도 너무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한 번, 두 번씩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거 영향 크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한 눈치 보는 장세가 더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 동안에 그러한 이슈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어떤 연설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이 잭슨홀 연설 상태에서도 유동성만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서는 절대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물 경제로 확실하게 투입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해석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재무 위기랄지 또 뭐 어떤 중국의 긴축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또 조금씩 묻히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주말 동안에 좋은 소식 때문에 또 다음 주 초반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9월 1일 날 이탈리아의 국채 상환이 또 큰 것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이 유럽의 국채 상환이 상당히 대규모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가 9월 5일 이 오바마의 어떤 히든 카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만약에 다음 주 주초 상승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 놓고 주 후반에 꺾이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재차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물 경제가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의 오늘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에 대한 이유를 한번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이죠. 잭슨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시장 외국인의 수급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시장이 좋지 않을 땐 주말을 대비한 그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6일 10시에 잭슨홀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3차 부양책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그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은 너무 섣부른 기대는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강후약의 장세가 생성될 정강후약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시스템 매매적인 그 동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강후약의 장세를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매수에 나서주는 주체는 좀 불분명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그런 시장 장세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5일선을 오늘 좀 하락은 예상이 되는데 5일선을 지켜주면 좀 좋겠지만은 그 부분은 좀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1750포인트 가량 되는데, 일단 1730포인트 정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도 좀 안 좋았지만 오늘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잭슨홀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수급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이시스에 연동한 프로그램 매매를 확인하자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베이시스가 백오 대선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되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뭐 그 선물 매수 포지션이 2,365계약 정도 누적이 됐지만은 이 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오 대선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물이 고평가가 돼 있고 선물이 저평가가 돼 있다는 돼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물이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 거래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거래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스템 매매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차익 부분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지만 오후 쪽에서는 매도가 유발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비차익 쪽에서는 외국인들 바스켓 매매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런 그 영향성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계속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은 그만큼 외국인들 수급도 현재 불분명하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잭슨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아직 방향성을 그네들도 아직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 베이시스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어떤 그 베이시스 동향이 조금 역전이 되면서 콘템포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프로그램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장세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면 프로그램 매매, 특히나 베이시스를 참고를 하신다면 어떤 단기적인 매매, 시스템 매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국가지자체, 특히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그런 매매 동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기금에 대한 그런 그 매매 동향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 기금이 620억 정도 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어떤 그 오늘 쪽에서 조금 저가 매수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매수가 좀 확대가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어저께 678억 정도 매도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상당히 매도폭이 축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쪽에서 기금과 그리고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에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 주가를 좀 지수를 좀 방어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금이라든지 국가지자체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좀 예상외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업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종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차에서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려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김성남 대표님께서 충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 추세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떤 그 업황 자체적으로 경쟁국, 그러니까, 잡스가 사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애플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시장에서 집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국보다는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어필이 됐다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시장, 그리고 업황이 개선됐다는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연율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IT, 자동차, 그리고 동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서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올리기엔 상당히 더 쉽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매수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추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한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T 자동차를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쪽에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대안주가 좀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전기가스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통신주도 부각이 됐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좀 중심으로 한 그런 바이오 테마보다는 제약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반등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연설 그리고 애플 CEO 사임에 따른 반사이 큰 기대하지 말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란 대표님은 추천 종목이 없다고 하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도 단기 종목,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예, 어제 예상대로 인스프리트가 좀 하루 늦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너무나 아쉬운 흐름이고요. 예.
진성 TC도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같은 게 좀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 수익을 누리는, 그런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떤 요 종목 같은 게 바이오 테마주인데요. 조금 아까 업황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종목인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 대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바이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주이기 때문에 단기, 그리고 스캘핑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분자진단 시약 개발을 하는 전문업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자세 성감염증 진단제가 뉴욕주에 품목 허가가 되면서 어떤 그 미국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런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24일날 급등하고 난 뒤에 어제 같은 게 조금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그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5일선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거래량이 좀 확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 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 나서는 그런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쪽에서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72,000원에서 73,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7만원의 대응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5%죠. 그래서 목표가는 76,5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